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이 문을 꾸준히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 정부는 이 중 몇 명이나 받아들였을까요?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2020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제2의 정착지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까지는 이 나라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러시아의 탈북민들이 난민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 현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러시아 비영리 인권단체 시민지원위원회가 그 북한 탈북민의 그 러시아 내 그 망명 신청 건수와 난민 지위 신청 건수와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 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7명이었고요. 2011년 67명, 2019년 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 망명 신청한 건수 중에서 오직 그 난민지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러시아 하면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 그 숫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탈북자 또는 잠재적인 난민 신청할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 러시아 정부가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이다. 너무 적은데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2016년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맺은 그 불법 체류자 인도 조약 때문에 그 임시 망명 신청 건수도 줄고 승인 건수도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서 그 타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러시아 정부 당국이 송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명을 신청받거나 망명을 승인하는 건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2016년에 불법 체류자를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나라의 서명이 체결됐고 그래서 이경아 기자가 초반에 얘기했던 2011년 경우에는 60명 이상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2019년에는 4명에 불과했다. 그 난민 신청한 그 숫자 자체도 그렇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2016년에 맺은 조약의 그 조항들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불법 체류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서로 추방을 한다. 아마 이런 조항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러시아 현황은 그렇고요. 미국도 살펴보고 싶은데 미국의 난민 지위를 받은 뭐 정착인들도 좀 있고 그 중에는 또 정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도 있어요. 예. 최근에 이 현황도 확인이 됐죠? 예, 최근 2년간 미국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탈북민 수가 21명에 달한다고 미국 연방이민국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2019년 해계 연도, 그러니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2명, 그 다음에 2020년 해계 연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9명, 총 21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숫자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제일 최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통일부가 올해 3분기에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모두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그 작년보다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그 48명에 그쳐서 전년 대비 그 급감한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넘으며 이동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의 수가 뭐 예전만큼 많지 않아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래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점점 크게 줄고 있다는 추세에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혹시 통일부가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도 있나요? 뭐 자세한 그 분석은 없는데 그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나우 지처로 그 김국 구호 팀장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그 아무래도 중국에서 그 단속이 엄해지고 또 제3국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그 단속이 너무 심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그 대부분 지금 북중 국경도 폐쇄됐고 일단 탈북의 시점을 그 잡지 못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미국도 2005년에 탈북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법을 통과시킨 이후 좀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수용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의회에서 꼭 탈북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난민 수용 숫자를 좀 확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연방 상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2021년 해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높여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 해계연도 난민 입국 허용치는 지금 18,000명인데요. 지금 3,000명 정도 가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난민 수용 상한선을 높이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겠죠? 예,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탈북 난민과 관련된 정책과 뭐 대북 정책들이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생 토크는 새로운 정착지를 희망하는 탈북민들,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경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